노인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회장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안에서는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65세 강태준 회장이었죠. 그의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앞에는 24살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묵은 사진 속 여인과 앞에 선 젊은 여성의 얼굴이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죠. 이른 아침 서울 강남의 30층 빌딩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어요. 뒷좌석에서 내린 강태준 회장은 백발이 섞인 머리를 단정하게 넘기며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지나쳤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장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 그 속에는 깊은 공허함이 서려 있었어요. 30층 회장실에 도착하자 비서실장 박인숙이 오늘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오전 10시에 신입 인턴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피곤한 듯 손을 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빌딩 숲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죠. 사무실에 홀로 남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그저 하루를 견뎌내야 하는 기계적인 일상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책상 서랍을 무심코 열어보니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대 중반의 아름다운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장은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딸 강미래,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유일한 혈육이었죠. 미래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진 속 딸의 웃음을 보며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표정을 지웠어요. 감정에 휩싸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냉철한 경영자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회장은 창밖을 보며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딸 미래가 거실에서 자신 앞에 섰던 날이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죠.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딸을 봤습니다. 상대가 누군가? 한상욱이라고 해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재벌가의 딸이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안 된다.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내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미래는 울며 매달렸지만 회장은 완고했습니다. 결국 딸은 집을 나갔고 회장은 딸을 찾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3년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회장은 즉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위 한상욱은 회장을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한상욱의 목소리가 차가웠죠. 회장은 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손녀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자격 없는 할아버지라는 말에 찾아가지 못했어요. 회장은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후회는 여전히 가슴을 짓눌렀어요. 오전 10시 15층 대회의실이 면접장으로 변했습니다. 5명의 면접관이 긴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회장은 뒤편 참관석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영호 전무가 회장 옆에 앉으며 오늘의 지원자 명단을 건넸어요. 회장님, 총 20명의 지원자입니다. 모두 명문대 출신의 화려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회장은 명단을 훑어봤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이름은 없었어요.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성이 유창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어요. 회장은 지루한 표정으로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원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는 말, 회사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다짐이 판에 박힌 듯 반복됐습니다. 영호 전무가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도 스펙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회장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면접이 계속됐어요. 회장의 표정은 점점 더 무뎌져 갔습니다. 9번째 지원자까지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회장은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10번째 지원자의 차례가 왔을 때 회장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한서윤, 24세였습니다. 그녀는 청순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을 풍겼어요.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명품 정장이 아닌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당차게 걸어와 면접관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자기소개를 시작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한서윤입니다. 24세이고 서울 소재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회장은 무심코 이력서를 펼쳐봤어요. 한서윤, 화려한 스펙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력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편의점, 식당, 카페, 과외까지 다양했죠. 주소를 보니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회장은 왠지 모를 관심이 생겨 서윤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눈매, 익숙한 미소였죠. 서윤은 계속해서 자신의 지원 동기를 설명했어요. 저는 화려한 스펙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배우는 자세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서윤의 얼굴을 계속 응시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서윤에게 질문했습니다. 가족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주저했어요. 얼굴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3년 전 재혼하셨고 저는 현재 혼자 자취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요? 면접관의 추가 질문에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윤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강미래입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항상 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강미래. 10년 전 교통사고로 죽은 자신의 딸 이름이었어요. 회장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영호 전무가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알아차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이력서를 다시 봤습니다. 생년월일을 확인하니 딸이 죽기 1년 전에 태어난 나이였어요. 주소는 강남이 아닌 외곽 작은 원룸. 아버지는 재혼으로 가족 구성이 복잡했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마 이 여자가 손녀일까? 하지만 강미래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었죠. 그것도 같은 나이대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니요. 회장은 서윤의 얼굴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눈매, 코, 입술의 곡선이 모두 딸 미래를 닮았어요. 미래가 어릴 때 지었던 표정, 말할 때의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회장은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면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회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영호 전무가 다시 한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잠시 쉬시겠습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면접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서윤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서윤에게 꿈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배어 있었어요. 대학 등록금은 모두 아르바이트로 벌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학교에 다녔어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께서 재혼하신 후 저는 친척 집을 전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혼자 독립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원망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의 사랑으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만약 이 여자가 정말 손녀라면 자신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딸을 반대했던 것이, 장례식에 가지 못했던 것이, 손녀를 찾지 않았던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었어요. 회장은 애써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면접이 끝나고 서윤이 회의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서윤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렸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비서실장 박인숙을 급히 불렀습니다. 인숙실장, 잠시 회장실로 오게. 영호 전무가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면접 중에 안색이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회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괜찮네. 하지만 회장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실로 돌아온 회장은 즉시 인숙에게 지시했습니다.
한서윤이라는 지원자를 조사하게. 가족관계, 어머니의 본명, 출생 기록, 모든 것을 파악하게. 인숙은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일단 조사부터 하게. 빠를수록 좋아. 인숙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회장을 보좌하며 배운 것이 있었어요. 회장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일 때는 묻지 말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죠. 영호 전무는 회장실 밖에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했습니다. 회장이 특정 지원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영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한서윤의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서윤, 도대체 누구지? 영호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이틀 후 박인숙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모친 강미래 1980년생 2015년 사망. 강미래의 부친 강태준 태준그룹 회장. 회장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란에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혼인신고서가 있었어요. 딸 미래가 한상욱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기록이었습니다. 2000년 5월 15일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그 결혼이었죠. 그리고 1년 후인 2001년 4월 3일 한서윤이 태어났습니다. 교통사고 기록도 첨부되어 있었어요. 2015년 7월 22일 강미래 사망. 경찰 보고서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파일을 읽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자신이 반대했던 그 남자와 딸은 결혼했고 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해도 하기 전에 딸은 세상을 떠났어요. 회장님, 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손녀님이 맞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숙이 추가 조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사위분 한상욱 씨는 3년 전 재혼하셨습니다. 새 부인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지만 서윤 양은 재혼 직후 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서윤 양은 이모 댁에 잠시 머물렀으나 곧 혼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는 모두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고 합니다. 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아버지 한상욱 씨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보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장례식 이후 한상욱 씨는 회장님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당시 회장님께서 장례식장을 찾아가셨을 때 인숙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당신은 자격이 없어요. 한상욱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회장은 파일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숙은 조용히 물 한 잔을 회장 앞에 놓고 물러났습니다. 같은 시각 영호 전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회장의 오른팔로 일하며 후계자 자리를 노려왔어요. 회장에게는 자식도 없고 친족도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손녀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영호는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한서윤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한서윤은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특별한 야심이나 계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하게 영호가 촉구했어요. 오히려 순진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주변 평판도 매우 좋고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도 칭찬이 자자합니다. 탐정의 말에 영호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이것이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회장이 그녀에게 마음을 열면 자신의 위치는 끝이었죠. 영호는 책상을 탁 쳤습니다. 더 파.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전무님, 내가 더 파라고 했어. 영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탐정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영호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서윤은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아침을 간단히 먹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근무였습니다. 오후에는 잠시 쉬었다가 저녁 5시부터 식당 서빙을 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밤 10시에 집에 돌아와 간단히 샤워를 하고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작은 책상에는 어머니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사진을 보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엄마, 오늘도 열심히 일했어. 면접은 잘 본 것 같아. 엄마가 도와주신 거 맞죠?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서윤은 미소 지으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문득 면접장에서 뒤에 앉아있던 노인이 떠올랐어요. 자신이 어머니 이름을 말했을 때 놀라던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중요한 것은 합격 여부였습니다. 서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 사진에 손을 모았어요. 엄마, 제발 합격하게 해주세요. 회장은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손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격이 있을까 두려웠어요. 딸을 반대하고 죽음 앞에서도 곁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손녀는 자신이 할아버지인 줄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할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거부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두려웠어요. 회장은 딸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문득 서윤의 얼굴이 오버랩됐습니다. 미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회장은 사진에 대고 물었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딸이 뭐라고 말할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서윤이를 지켜주세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지. 회장은 인숙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한서윤을 합격시키게. 그리고 2차 면접을 회장실에서 내가 직접 보겠네. 인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럼. 그래, 손녀야. 내 손녀를 찾았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거예요. 태중그룹 인사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한서윤님, 1차 면접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차 면접은 3일 뒤 오전 10시 30층 회장실에서 진행됩니다. 서윤은 휴대폰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합격이다. 엄마, 내가 합격했어. 서윤은 어머니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하지만 곧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회장실에서 면접을 본다는 것은 회장이 직접 본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뒤에 앉아있던 그 노인이 아마 회장일 거예요. 왜 회장실로 부르는 걸까? 혹시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서윤은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강태준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차갑고 냉철한 경영자로 유명하다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개인사는 철저히 비공개라고 했습니다. 긴장되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2차 면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소개를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영어 전문은 은밀히 인사팀장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였어요. 한서윤이라는 지원자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인사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조사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영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스펙은 좋지만 인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떤 문제입니까? 영호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대학 시절 부정행위, 아르바이트 중 금전 문제 등의 소문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인사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신 지원자인데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 사람을 뽑으면 회장님의 판단력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인사팀장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재조사하겠습니다. 영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회장은 2차 면접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어요. 서윤에게 보여줄 증거들이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도 준비했습니다. 손녀가 자신을 믿지 않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거울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연습했어요. 서윤아, 나는 내 할아버지야. 아니,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회장은 수십 번 연습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봤어요. 10년 만에 딸의 혈육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거부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칠 수 없었어요. 회장은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야, 아빠가 잘할게. 서윤이를 꼭 지킬게. 회장은 딸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3일 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차 면접 날 아침 서윤은 긴장한 표정으로 태중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꼼꼼히 확인하고 머리를 다시 한번 정돈했어요.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30층까지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복도가 나타났어요. 비서실장 박인숙이 서윤을 맞이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서윤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인숙은 서윤의 얼굴을 보며 10년 전 돌아가신 강미래 아가씨를 떠올렸어요. 정말 꼭 닮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았어요. 서윤은 인숙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앞까지 안내를 받고 잠시 대기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인숙이 돌아와 말했어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어요. 넓은 회장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1차 면접 때 뒤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서윤은 목례를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섰어요.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붉어진 눈과 떨리는 입술이 보였어요. 서윤은 회장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앉게.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서윤은 긴장한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범한 면접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닮은 얼굴, 표정,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 모두 미래를 떠올리게 했어요. 회장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서윤의 목소리에도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제대로 된 이별도 못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서윤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하지만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그랬겠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회장은 책상으로 가서 앨범과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윤에게 가져왔어요. 이것을 보겠나? 앨범을 펼치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사진이었어요. 서윤은 놀라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회장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강미래는 내 딸이었네.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자네는 내 손녀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회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은 출생신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게. 외할아버지란에 내 이름이 있네. 서윤은 서류를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정말로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어떻게? 회장은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흐느껴 나왔어요. 회장은 1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내 어머니 미래가 젊은 남자와 사랑에 빠졌을 때 나는 격렬히 반대했네. 재벌가의 딸이 평범한 직장인과 살 수 없다고 생각했지. 서윤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딸은 울며 매달렸지만 나는 완고했네. 결국 미래는 집을 나갔고 나는 자존심 때문에 찾지 않았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년 뒤 미래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네.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지만 내 아버지가 나를 들여보내지 않았어. 아버지가요? 서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지금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말라고 나를 쫓아냈지.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자네가 있다는 것도 알았네. 하지만 찾아갈 용기가 없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었으니까. 회장은 서윤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후회했네. 이제라도 자네를 지키고 싶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어요. 서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재벌가의 딸이었다니, 자신에게 할아버지가 있다니, 모두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이제야 어머니가 왜 외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아버지도 왜 외가 쪽 이야기를 철저히 숨겼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진실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나냐는 원망도 생겼어요. 동시에 할아버지라는 혈육이 생겼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서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회장을 봤습니다. 무릎 꿇고 오열하는 노인의 모습이 처량했어요. 서윤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회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기다리겠네. 회장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회장실 밖에서 영호 전무가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호는 인사팀장을 급히 불렀어요. 한서윤에 대한 재조사 결과가 나왔나? 인사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오히려 주변 평판이 매우 좋습니다. 성실한 학생이었다는 증언만 나왔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영호는 화를 내며 책상을 쳤습니다. 덮아.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인사팀장은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붉어진 눈이 보였어요. 영호는 서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서윤은 영호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며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다고. 영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호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2차 면접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회장은 돌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서윤을 당장 합격시키게. 비서실 인턴이 아니라 경영기획팀 인턴으로 발령하게.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경영기획팀은 회장 직속 부서로 후계자 코스였어요. 회장님, 그건. 영호가 말을 이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한서윤은 내 손녀야. 돌아가신 딸의 유일한 혈육이네. 영호는 충격에 얼어붙었어요. 20년간 후계자를 꿈꾸며 회장을 보좌해 왔는데 갑자기 혈육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손녀님이라니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0년 만에 찾았네. 영호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회장실을 나온 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절대로. 영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윤을 직접 해칠 수는 없었어요. 대신 회장과 서윤 사이를 갈라놓아야 했습니다. 서윤이 회장에게 실망하게 만들거나 회장이 서윤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영호는 사설 탐정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한서윤의 아버지 한상욱을 찾아내게. 무슨 용건이십니까? 탐정이 물었어요. 영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거액을 제시하게. 그리고 딸을 이용해 회장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계획을 함께 짜자고 제안하게. 만약 거부하면요? 영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다른 방법을 쓰지. 서윤의 과거를 조작하거나 금전 스캔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영호는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여자를 제거해야 해. 일주일 후 서윤은 태중그룹 경영기획팀에 첫 출근했습니다. 새 직원증을 목에 걸고 사무실로 들어섰어요. 동료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회장의 손녀라는 소문을 이미 다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질투 섞인 눈으로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팀장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서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특혜 같은 건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인턴들과 똑같이 대해주세요. 서윤의 말에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회장의 손녀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서윤은 혼자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서윤을 피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서윤은 외로움을 느꼈지만 참았어요. 엄마처럼 강하게 살아야 해. 서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퇴근 무렵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 함께 하지 않겠나?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회장과 서윤은 조용한 한식당 개별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어떤가? 괜찮습니다. 서윤의 대답이 짧았어요. 회장은 서윤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힘든 일이 있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적응 중입니다. 회장은 조급하게 다가가지 않았어요. 대신 딸 미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그림을 좋아했네. 특히 풍경화를 잘 그렸지. 서윤의 귀가 솔깃해졌어요. 처음 듣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노래도 잘 불렀네. 학교 합창대회에서 상을 많이 탔어. 회장은 사진 몇 장을 꺼내 서윤에게 건넸습니다. 어린 미래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서윤은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도 눈물을 훔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같은 시각 영호 전무는 한상욱을 만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개별실이었어요. 한상욱은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한상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이 있어서요. 한 선생님께 이익이 되는 제안입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영호는 테이블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따님, 서윤 양이 회장의 손녀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방치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한상욱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액의 생활비를 요구하십시오. 수십억 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상욱이 망설였어요. 영호는 계속 부추겼습니다. 만약 회장이 거부하면 언론에 알리면 됩니다. 재벌 회장이 손녀를 방치했다는 스캔들이 터지면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한상욱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서윤의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어요. 서윤아, 나다.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서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한상욱이 간청했어요. 엄마 이야기를 해주고 싶구나. 서윤은 망설이다가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만난 한상욱은 어색하게 웃으며 서윤을 맞이했어요. 잘 지냈니? 서윤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한상욱은 회장 손녀로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자신이 겪은 고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거짓말을 알아차렸어요. 한상욱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10년치 양육비를 요구하자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서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할아버지에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없어요. 한상욱은 화를 냈어요. 재벌 손녀가 되어 잘났구나. 10년 동안 키운 아버지는 버리고.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키운 게 아니라 방치하신 거잖아요. 재혼 후 저를 버린 건 아버지예요. 한상욱은 당황했지만 계속 우겼어요.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 하세요.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라면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한상욱은 뒤에서 소리쳤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사랑했던 남자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한상욱의 협박이 실패하자 영호는 직접 나섰습니다. 회장에게 찾아가 거짓 보고를 했어요. 회장님, 한상욱이 거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영호는 준비한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서윤 양이 아버지와 짜고 회장님을 이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증거로 한상욱과 서윤이 만난 카페 사진을 제시했어요. 회장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이가 그럴 아이가 아닐 텐데. 영호는 계속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아시지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회장은 고민에 빠졌어요. 손녀를 믿고 싶지만 너무 빨리 가까워진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영호는 회장의 동요를 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회장은 서윤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 아버지를 만났나? 서윤은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회장은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할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회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혹시라도 의심해서 미안하구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히 의심하실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문 밖에서 엿듣던 영호는 표정이 굳었어요. 계획이 실패했어. 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영호는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는 서윤을 제거할 수 없었어요. 더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영호는 회사 기밀을 이용해 서윤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했어요. 중요한 계약서를 서윤의 컴퓨터로 몰래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감사팀에 제보했어요. 신입 인턴이 기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 합니다. 며칠 후 감사팀이 서윤을 조사했습니다. 서윤의 컴퓨터에서 기밀 문서가 발견됐어요. 저는 그런 파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서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회장의 손녀가 산업 스파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윤은 절망에 빠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윤을 믿지만 증거 앞에서 흔들렸어요. 박인숙 비서실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윤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인숙은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CCTV 기록을 확인하고 IT팀에 의뢰해 컴퓨터 로그를 분석했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결정적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기밀 문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전송됐어요. 그것도 영호 전무의 컴퓨터에서 서윤의 컴퓨터로 전송된 것이었습니다. 인숙은 더 깊이 조사했어요. 영호의 최근 행적,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까지 파헤쳤습니다. 한상욱에게 거액을 준 기록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이 영호의 음모였습니다. 인숙은 증거 자료를 정리해 회장에게 가져갔어요. 회장은 자료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20년간 믿었던 사람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즉시 서윤을 불러 사과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완전히 믿어주세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영호 전무의 비리와 음모를 공개했어요. 증거 자료가 제시되자 이사들은 경악했습니다. 영호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김영호 전무를 즉시 해고한다. 20년간의 신뢰를 배신한 대가다. 영호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형사 고발도 진행하겠네. 영호는 경호원에게 이끌려 회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직원들의 냉담한 시선을 받았어요. 20년간 쌓아온 권력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영호는 비참한 표정으로 건물을 나섰어요. 서윤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호를 미워하기보다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욕심이 사람을 망치는구나. 서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상욱이 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영호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 들통났고 회장에게 고발당할 위기라고 울먹였어요. 서윤아, 아빠를 도와줘. 제발.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에요.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야.
한상욱이 호소했어요. 서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지만 진정한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재혼 후 저를 버렸을 때 이미 아버지 자격을 잃으셨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니 법적 처벌은 막아드릴게요. 대신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상욱은 울먹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와의 인연을 정리하니 마음이 홀가분하면서도 슬펐습니다. 회장은 서윤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회장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노인의 손과 젊은 여성의 손이 겹쳐졌어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10년 동안 찾지 않은 것도, 의심했던 것도 모든 게 미안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왜 엄마를 반대했는지,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할아버지도 후회하며 고통받았다는 것을.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회장은 오열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간청했어요. 그래 다오. 제발, 할아버지. 서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10년의 공백이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말 회장과 서윤은 함께 강미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가 딸의 묘 앞에 섰어요. 회장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미래야, 아빠 왔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딸 서윤이는 잘 크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이로 자랐단다. 서윤도 무릎을 꿇고 묘비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 외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엄마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회장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래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서윤이만큼은 평생 지킬게. 약속한다. 두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을 울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미래가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서윤은 경영기획팀에서 정식 직원으로 전환됐습니다. 회장은 특혜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엄격하게 평가하고 교육했습니다.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하네. 회장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서윤을 다르게 봤습니다. 스캔들 이후 결백이 증명되며 오히려 존경을 받았어요. 점심시간 동료들이 서윤을 둘러싸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서윤 씨, 오늘 점심 뭐 먹을래요? 같이 가요.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는 회장과 저녁 약속이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은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서윤은 행복한 표정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신칠 할아버지의 가르침. 저녁 식사 자리에서 회장은 서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으라는 말은 하지 않겠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서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내가 평생 회사만 보고 살다가 가장 소중한 딸을 잃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게.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소중히 하게. 서유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이건 내 어머니가 어릴 적 쓴 일기장이야. 자네에게 주고 싶구나. 서유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글씨, 어린 시절 꿈이 담긴 소중한 유품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미래는 자네를 통해 계속 살아갈 거야.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을 함께하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1년 후 서유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은 정당한 승진이었어요. 승진 축하 파티에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동료들 앞에서 회장은 서윤을 소개했어요. 자랑스러운 손녀이자 유능한 직원입니다. 서윤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정직과 성실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파티가 끝나고 회장과 서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졌어요. 회장은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행복한가?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를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회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자네를 만난 것이 인생의 마지막 축복이구나. 두 사람은 야경을 보며 손을 잡았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10년의 아픔이 치유됐습니다. 어디선가 미래가 두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었어요. 회장과 서윤은 서로를 의지하며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제 둘은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